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총 전에 2시부터 열었는데 전에 뭐 3선 이상 중진들 참 제가 기가 막혀서 국민의힘 중진들은 도대체 무슨 선수만 높았지 무슨 뭐 생각하는 머리나 있는 분들인지 뭐하러 자기들끼리 모여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거기서 나올 무슨 뭐 아이디어라도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게 묘합니다. 중진들이 저 김용태 쟤야 좀 내보내자야 쟤 좀 보니까 진짜 우리 좀 선 넘네 좀 까부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 이번에 비대위원장 한번 해서 혁신위원장 한번 해 혁신 비대위원장 안철수 의원 한번 해 이런 식으로 부추기면서 비대위를 뭔가 좀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꼼수를 지금 부리고 왜냐 30일이면 이 임기가 끝납니다. 김용태가. 그쵸. 근데 김용태가 그걸 이제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걸 안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용태를 쫓아내고 김기현이 혁신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철수가 혁신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대요. 김기현 그분이 예, 김기현 혁신 네, 비대위원장. 네, 그렇게 지금 자가 발전하고 있답니다. 바뀌어주면 내가 뭐 이러고 있답니다. 기가 막혔어요, 제가 참.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이제 5가지 중에 몇 가지가 이제 그 중진들 그 참 뭐를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린 거죠. 예를 들면 그 후보 강제 교체 쿠데타 그 당무 감사를 하겠다. 네, 당무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쌍권이 해당되죠. 네, 그다음에 그 이양수 사무총장 그 당시에 또 한독수를 엄청 띄웠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사람들이 성 다 모시기, 뭐 박수 방부 모시기, 예. 네. 뭐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연루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자기한테 바로 직격탄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좀 한 가지 굉장히 거슬렸을 것 같고 예, 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저는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금 그 과욕을 부린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100% 예외 없이 이 단체장들 광역이건 기초건 예외 없이 100% 상향식 선출을 이걸 당원 단계에 못을 박자. 그렇게 되면은 이 배지들 입장에서는 이 지방선거 그 공천의 핵심이 뭐냐? 단체장이거든요. 네네. 지방 의원도 있지만 지방 의원과 단체장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비중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지역구에 거기 저 구청장이나 서울 같으면은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자기 평상시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불안한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또 그 공천원금 비리도 있고 막 그런 건데 그거를 딱 하겠다니까 그것도 이제 그 중진들의 그거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이 자식 봐라 이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아까 2시에 이제 비공개 그 저기로 이제 파토로 들어갔는데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6월 30일로 그 저기 그 의원들 다수가 담합해 갖고 김용태 임기 끝내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김용태는 6월 30일로 단명하게 된다. 그 개혁안은 그냥 태산명동 서울필로 그냥 끝났다. 이래 되면 이 당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구제불능당이 되죠. 구제불능당.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정신 차리려면 좀 멀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벌써요. 자기 원내대표를 뭐 나경원이 나온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참 그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뭐 있으면 그냥 나와요 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선거 출마가 이제 본인의 특장점이라고 그냥 이제 직업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나름으로는 뭐 결기를 가지고 어제도 5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후보 교체, 네. 당내 쿠데타 이것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또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도 이에 대한 의견을 내신 바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 헌정사상 세상에 뽑힌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뭔가 명확한 해결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당 내부에 모여져 있는 지금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부당한 후보 교체에 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어제 바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 왜 그 앞에다가 부당자를 먼저 갖다 붙이느냐. 네. 이거는 일종의 낙인 찍기 아니냐. 음. 당원 당규에 맞춰서 했지 우리는 전혀 부당한 게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몸조심에 뭐 벌써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나와요, 진짜 어디? 그러니까 오선 있는 입이라고 그냥. 오선 정말. 중진이신데다가 지금 그 모든 과정들을 당원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투표를 통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본인 빠져나가기부터 골몰을 하시는 걸 보고 좀 굉장히 좀 절망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지금 아마 의견들을 아직도 나누고 의총은 진행 중인 모양인데 이 지금 임기를 놓고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관둬야 되느냐, 혹은 임기 연장을 해줄 수 있느냐를 놓고 지금 아마 경론이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네. 중간에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잠깐 나와서 이거를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임기를 좀 연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김도읍 의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네. 의결이란 방식을 통해서 이거를 조금 두세 달 정도 연기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아예 뭐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아마 분출을 하고 네. 있는 모양입니다. 참 이 지금 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감독님? 요 사진을 이렇게 지우는 기능이 있으면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참, 어떻게 이분들은 말이죠 염치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오늘 또 여러분 아마 모든 신문의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참 특이한 것 같다. 자기들이 잘못했는 거를 잘못을 모르는 것 같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데일리안의 정기수 칼럼을 한번 여러분들 꼭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국민의힘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었으나 자 이번 선거를 보면 결국 선거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지점마다 김문수의 똥볼로 결국은 선거를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망쳤죠. 그래 놔놓고 이 양반은 이제 자기가 마치 이제 뭔가 41%를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예. 지금 뭔가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열심히 훌라후프도 돌리고 그냥 저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예. 뭐 그런 쇼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오늘 저 동아일보가 일면에 보도한 게 아, 그것도 오늘 예, 재밌더라고요. 동아일보하고 동아시아 연구원이라고 여기 이제 중진 중견 실력 있는 정치학자들이 많이 모여서요. 네네. 선거, 뭐 민주주의, 외교안보 이런 걸 주로 이제 연구하고 뭐 발표하는 그 민간 싱크탱크인데 동아일보랑 그 동아시아 연구원하고 공동 기획해갖고 한국 리서치의 사후 조사죠. 네, 맞아요. 대선 끝나고 6월 4일, 6월 5일 했더니요. 지난번 3년 전에 윤석열 찍었던 유권자의 42%가 국민의힘이 이번에 탄핵 받아들였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윤석열 찍었던 사람 중에 76.8%만 김문수를 찍고요. 야. 나머지 23.2%는 이탈을 해버렸어요. 저희 11%가 이재명한테 갔다는 거 예, 아닙니까? 거의 12% 이재명, 8% 이준석. 그다음에 뭐안 찍은 사람 또 투표 기권한 사람. 근데 지난번에 0.73% 간발의 차이로 이겼잖아요. 네. 근데 그 윤석열 찍었던 사람 중에 23%가 김문수에서 이탈했다. 그럼 이길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랬느냐? 윤석열 찍었던 유권자 중에 42%가 이게 비상계엄을 한 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탄핵을 받아들이고 네. 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저 김문수 전 장관께서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김문수 장관 저 후보 그 선거 때 이야기한 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니 뭐 계몽령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뭐 대통령이 뭐 영화도 보시고 뭐도 하러 가시고 뭐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놓고 네. 선거 딱 끝나자마자 모든 책임이 마치 윤 대통령이 있냐 또 표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거울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불과 며칠 전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좀 이렇게 말을 표현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당대표 되는 건 나를 쓰레기통에 가는 거다? 근데 그 쓰레기통에 본인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 뭐 천하가 다 아는 건데. 네, 천하가 네? 다 알아요. 다 아는 건데 그거를 뭐 쓰레기통에 하겠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조사에서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 김문수 후보를 찍은 사람은 76%밖에 안 되고 또 가장 여기서 이 많은 분들이 이번에 탄핵 받아들였어야 됐다. 왜? 세상에 대통령이 재임 중에 계엄을 일으켜서 하는 것 자체를 그거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지지자들도 속았고 온 국민이 속았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해보게 되는 것이 이게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난 2022년에 그 대통령 취임하실 때 제가 취임 준비위원회에 그랬었죠. 대변인을 대변했죠. 했었거든요. 네. 그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고 몇십일 동안만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일을 했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또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는가에 그 첫 발을 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들 하고 뭐 밤새서 브리핑 작업 준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저도 나름으로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나중에 밝혀졌지만 명태균 그 사람이랑 통화하는 그러니까요. 거 그 하루 앞두고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김영선이 뭐 줘라고 그랬는데 걔들이 말을 안 듣네. 뭐. 그런 통화를 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팍팍 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공적인 정부의 첫 발을 떼는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를 나중에 듣고서는 저는 속으로 상당히 조금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보면은 지금 지난 주말에 그 1, 2기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관저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사진 찍은 거 나왔잖아요. 뭐 만찬하고 근데 전부 퍼런 양복들을 입으셨기 때문에 온통 퍼러둥둥하더라고요. 네. 그 사진을 뭐 본인들은 만면에 미소를 짓고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눈에 띈 게 혹시 개수영장이 아니냐라는 박홍근 의원이 사진 찍어 올린 게 그게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네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요, 저는 그 대통령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인가를 하나 더 할 수 있었을까를 골몰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뭐 개수영장인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조경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게 과연 올바른 일이었나? 네. 대통령이라는 정말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저런 일을 하셨다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일종의 배신감을 맞습니다. 주는 그런 행동이었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계엄 선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의 이 국면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원망스럽고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참 좀 대단히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때 대통령실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군에서 정말 열심히 올라가서 군의 지휘관이 됐던 사람들 지금 다 빵에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뭐 그래도 뭐 좀 지키고 했던 경호처 간부들 오늘 전부 다 대기 발령 상태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업 있는 저 분들 이제 다 좀 나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피해를 준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참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도대체 이 김용현이라는 그 작자와 대통령이 둘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친윤들은 뭐 했습니까? 김민석이 그런 이야기 할 때 그중에 누구 하나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님 혹시 계엄하시려고 그럽니까? 물어본 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서 말린 놈이 있어요? 네. 예? 그 끝난 다음에도 왜 거기서 당사에서 죽치고 앉아갖고 국회 들어가지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뭐 이제 뭐 모두의 책임이다고요? 도대체 무슨 책임인데 우리가요? 네. 자기들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기침까지 나오네. 하도 길어가지고. 네. 모두에 반성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윤통은 그렇게 가셨어요. 예.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 정치판에서 그렇게 떠나갔고요. 앞으로 재판 성실하게 받으시고, 예. 뭐 죄값 치를 거 있으면 치르면 되는 그런 건데 이제 남은 사람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파면 결정이 났을 때 친윤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비가 된 거고 네. 이제 6월 3일 이재명한테 이제 정권이 넘어가면서는
사실상 친윤은 패족이 된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6월 3일 이후에 이제 친윤의 요 일주일도 안 됐지만요. 이게 쭉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화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화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좀 캐치한 것 중에 하나는 탈레반 세력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윤상현이에요. 윤상현. 예.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게 절대 안 된다. 네. 그게 탈레반으로 그냥 그 윤석열 그 구구 노선으로 난 남겠다. 자통당과 함께 뭔가 하겠다. 이런 이제 탈레반들이 김계리한테는 욕 엄청 먹던데. 김계리한테는 또 그 개 XX 새끼 무슨 4시간 동안 지가 뭔데 인사를 김계리가 아주 찰지게 욕을 하던데 윤상현은.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그 탈레반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멀륜이에요. 네. 예, 뭐 계엄은 뭐 잘못됐다 뭐했다 했고 이제 이게 윤으로부터 멀어지는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이제 멀륜 현상은 이제 거의 윤상현을 비롯해서 몇몇 탈레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거리두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예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그 릴레이 사과 봤잖아요. 네네. 그 귀순한 거예요. 네네. 딱 3명만 했더라고요. 네, 3명 했는데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귀순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8월 16일 독립운동 한 거거든요. 네네. 8월 10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 16일 되니까 대한독립 만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요. 이 당이 뭐 친윤이다 친한이다 이런 구도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쇄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 옛날 그대로 수구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쇄신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그 귀순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윤에서.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애매한 그 회색지대에 있는 왜 최인훈 씨 소설 중에 그 회색인이라는 소설도 네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멀륜, 탈레반, 회색인, 귀순자 막 이렇게 다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천공도 이재명 엄청 또 띄우더라고요 또. 천공이 천공이네 지금 정말. 거기는 귀순자가 아니고 귀순자가 아니라 변절자네. 원래 뭐 대통령 될 감이고 어쩌고 저쩌고 진짜 아주 정말 옆에서 한 대 쳤을 텐데 진짜. 참 심평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역시 인물이 뭐 됐다 그러고 저런 간신배들을 어떻게 무슨 멘토라고요? 그러니까. 야, 진짜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이번에 보면 인간의 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슨 멘토라고 하는 작자라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김상옥 이 작자도 말이죠. 귀순했다고 요즘 뭐 한 대표 엄청 또 까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진짜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